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의 마지막 날 뉴스투데이 경남입니다. 먼저 오늘 주요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교육계도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가짜 뉴스가 경남에서도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유포 행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첫 현장 상무위원회를 창원에서 열고 이번 총선에서 창원 성사를 꼭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합천군이 어르신들의 고독사를 예방하려고 개발한 안심 서비스 앱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자면 누구나 무료로 쓸 수 있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개학한 학교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학생은 집에서 격리하기로 했습니다. 개강을 앞둔 대학에서도 중국 유학생들에게 입국 연기를 권고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재경 기자입니다. 지난 28일 개학한 진주의 한 초등학교 교실. 마스크를 쓴 학생들이 교실에 앉아 있습니다. 교실에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예방 요령을 가르치는 교육이 한창입니다. 30초 이상 손 씻기 철저히 해야 됩니다. 손 씻기는 감염병의 70% 이상을 막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기침, 예절. 급식소에는 손을 씻으려는 학생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손 소독제까지 바르며 꼼꼼하게 씻습니다. 지역사회 내 감염이 없어 정상 운영이 가능하다는 교육부 방침에 따라 경남교육청에서도 개학 연기 없이 학교를 정상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중국을 방문한 학생과 교직원을 전수조사하고 후베이 지역 방문 학생은 귀국일 기준 최소 14일 동안 자가 격리할 방침입니다. 등교 중지로 자가 격리 학생이 나올 경우 해당 학교에서는 전담자를 지정 운영하고 200명 이상 참석하는 연수는 자제토록 하였습니다. 개강을 앞둔 대학에서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경남대는 중국 유학생 300여 명을 대상으로 후베이 지역 방문 이력과 건강 상태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후베이 지역에 살고 있는 10여 명을 제외한 다른 중국 유학생들에게도 입국 연기를 권고했습니다. 2월 28일 이후에 입국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고 2월 중순경에 다시 추가 안내를 하겠다. 경상대는 우한시에 소재한 화중과기대 파견생 5명을 귀국시키고 창원대에선 국제학생회를 중심으로 감염증 예방 수칙을 전파하는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교육 현장에서도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만큼이나 무서운 게 바로 가짜 뉴스입니다. 최근 경남 곳곳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우려자가 있다는 내용의 가짜 뉴스가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를 유포하면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창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카카오톡에 유포된 메시지입니다. 창원 지역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우려자가 생겼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인적 사항과 발생 경위, 그리고 보건당국의 조치 사항까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 정보였습니다. 창원시는 곧바로 공식 트위터를 통해 근거 없는 가짜 뉴스라고 공지했고 경찰은 수사에 나섰습니다. SNS 등을 통해 유포 시 최대한 신속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 유포 혐의자를 추적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입니다. 페이스북에 올라온 또 다른 글. 카카오톡 대화가 캡처된 사진과 함께 창원에 우한폐렴에 걸린 사람이 있다는 내용이 일파만파 퍼졌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일까? 문구 하나하나를 직접 확인해 봤더니 모두 사실이 아닌 거짓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지목받은 대상자는 질병관리본부가 규정한 신고 대상조차 아니었습니다.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은 병원 측은 결국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게 업무가 마비 정도로 우리 공포심이 들었다는 거죠. 그게 너무 굉장히 아쉽다는 거죠. 그냥 확인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냥 카드라 지불해서 유포를 하니까. 또 거제 지역에서는 한 종합병원이 중국인 환자를 격리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자 병원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홈페이지에 공식 입장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작성해 퍼뜨리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형까지 선고된 예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번같이 재난 상황에서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충분히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거짓 정보가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수사를 강화하고 유포 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어제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종합점검회의에서 김경수 지사는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역학조사관을 확대 배치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현재 경남엔 3명의 역학조사관이 있지만 사실상 공중보건의 1명이 증상을 판정하고 있어 전문성을 가진 역학조사관 인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 지사는 또 감염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불법 체류자에 대해 이주민센터와 협조해 관리하는 방안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아침 공기는 차갑지만 낮에는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경남 지역의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예년보다 높은데요.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나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1도, 진주 영하 3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창원 9도, 진주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일부 지역에 빗방울 또는 눈이 날리겠습니다. 거창, 함양 등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 오늘 오후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가끔 구름 많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보이겠습니다. 오늘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어제보다 1, 2도 낮습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영하 2도, 함안 영하 4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10도, 양산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영하 4도, 산청 영하 3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8도, 합천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5m까지 매우 높고 거세게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전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주말 동안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며 일교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건강관리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총선을 앞둔 첫 현장 상무위원회를 창원에서 갖고 창원 성산을 수성하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진보정치 1번지로 불리는 창원 성산은 경남 전체 선거 판세를 가늠하는 최대 격전지인데요. 이번에도 혈투가 예상됩니다. 보도에 윤주아 기자입니다. 지난해 보궐선거 당시 극적인 막판 뒤집기로 정의당 여영구 후보가 승리한 창원 성산구. 자유한국당 강기윤 후보와 표차는 불과 504표, 0.5%포인트 차이였습니다. 권영길, 노회찬 의원을 당선시키며 진보정치 1번지로 불리는 창원 성산구의 상징성을 의식한 듯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첫 현장 상무위원회를 창원에서 열었습니다. 창원 성산의 재선 성공이 곧 당의 총선 목표인 원내 교섭단체 구성과 득표율 20% 이상의 출발점이라며 창원 시민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양당 체제를 넘어설 그런 새로운 다당제 협치 시대를 선도할 정당, 저는 정의당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위기의 창원 제조업 부흥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곧 수립할 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신규로 반영될 LNG 발전 16기가와트 중에서 60% 이상을 두산중공업이 개발한 국산 가스터빈으로 공급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창원 성산은 현재 예비 후보로 등록한 사람만 10명, 자유한국당에서만 5명이 나선 가운데 후보 공모 등 당 공천 절차를 밟고 있고 민주당도 당 공천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후보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바른미래당을 탈당한 안철수계와 민중당 역시 후보를 내기로 하고 현재 발표 시기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지역은 범진보 대 범보수 간 대결로 여야 17명의 후보가 치열한 표싸움을 벌일 전망입니다. 진보정치 1번지 창원 성산은 이번에도 최대 격전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성이냐 탈환이냐 뜨거운 혈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주화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어제 국회 정론관에서 경남 양산을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다시 한번 지역주의의 십자가를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낙동강 전투 승리만이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싸워온 수많은 분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는 길이라며 PK 선전으로 동남권의 새로운 발전과 문재인 정부 성공을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는 3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출마의 변을 밝힐 예정입니다. 합천군이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개발한 안심 서비스 앱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서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혼자 사는 세대의 긴급 상황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신동식 기자가 소개합니다. 결혼으로 출가한 아들과 떨어져 사는 한정순 할머니. 집에 혼자 있을 때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어떡하나 근심이 많았지만 최근 경남 안심 서비스 앱을 깔고 걱정을 덜었습니다. 일정 시간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으면 읍사무소 공무원과 아들에게 자동으로 연락이 가기 때문입니다. 알릴 수 있다는 거. 그것만 해도 저는 참 정말 든든하다. 아들이 옆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도 들고. 합천군이 개발한 경남 안심 서비스 앱은 스마트폰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리 지정해 놓은 보호자에게 자동으로 구호 문자를 발송하는 서비스입니다. 최소 12시간부터 시간 설정이 가능하고 문자를 받는 대상으로 여러 명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사물 인터넷을 이용한 방식은 센서 설치 비용이 많이 들어 보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안심 서비스 앱은 스마트폰 사용자면 누구나 무료로 쓸 수 있습니다. 기러기 아빠한테 넣어도 되고 멀리 있는 자녀들, 공부하는 자녀들한테 넣어도 되고 홀로 계신 어르신, 중증 장애인 어느 누구나 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1인 가구가 전체 세대의 30% 정도로 증가함에 따라 사회복지 정책의 하나로 안심 서비스 앱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서울과 경기도, 대구와 전남에서도 경남 안심 서비스 앱 사용을 신청해 전국의 고독사 예방에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경남 안심 서비스 앱은 원스토어 모바일 앱에서 2월부터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매주 금요일 우리 경남 지역의 문화가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김태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진해가 낳은 서양 화가 고 유택열 화백의 딸이자 창원시 진해구의 문화공간 흑백의 대표인 유경아 피아니스트가 향년 54세에 지병으로 별세했습니다. 유 씨는 부친이 1955년부터 2008년까지 운영하던 다방이자 화랑인 흑백을 이어받아 2011년 12월 시민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켰으며 지난해 1월에는 흑백 2층에 유택열 미술관을 개관하고 피아노 연주회도 열었습니다.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이 다음 달 5일 오전 10시부터 올 상반기 패키지 티켓을 판매하고 다음 달 12일 오전 10시에는 개별 공연 티켓을 판매합니다. 상반기 기획 공연으로는 3월 27일 연극 여자만세2, 4월 17일 창극 지리산, 4월 24일 국립합창단 공연, 6월 5일 뮤지컬 팬레터 등을 마련했습니다. 창원시립 문신미술관이 다음 달 12일부터 사흘 동안 운영하는 겨울방학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할 초등학생 150명을 오는 3일부터 모집합니다. 저학년은 창동예술촌 정혜경 입주작가와 함께 유리공예품을 만들어보고 고학년은 잔건율 사진작가와 함께 사진 현상 기법을 통해 작품을 제작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투데이 경남입니다. 창녕군 아동위원협의회 정기회의가 오늘 오전 11시부터 창녕군청 2층 전자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사천농협 정기총회는 오늘 오전 10시 사천농협 회의실에서 진행됩니다. 한국쌀 전업농 남해군연합회 연시총회는 오늘 오전 11시부터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새마을 지도자 합천군 협의회 총회가 오늘 오전 11시 새마을회관에서 진행됩니다. 대학생 행정 인턴 시책 제안 발표회가
오늘 오후 2시 30분 진주시청 문화강좌실에서 열립니다. 진주와 통영, 사천, 거제 상공회의소가 남부 내륙철도 노선 직선화 건의를 창원시가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상위 회장단은 어제 진주시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창원시가 철도 건설 사업비 절감과 수혜자 확대를 운운하며 국가 균형 발전의 대명제를 흔들고 있다며 창원시가 국토부에 제출한 건의를 철회하고 도민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경수 도지사를 비롯한 경남도청 간부 공무원 8명이 어제 경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나눔 리더에 함께 가입했습니다. 나눔 리더는 1년 안에 100만 원 이상을 기부하는 개인 기부자 모임으로 기부금은 도내 저소득 세대 의료비와 생계비 지원에 쓰입니다. 한편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은 오늘까지입니다. 한국남동발전이 국내 태양광 전문 기업인 SDN과 공동 투자해 추진하고 있는 불가리아 태양광 사업의 금융 조건 개선 계약을 맺었습니다. 한국남동발전은 이번 계약으로 이자율 0.5%포인트를 낮추는 성과를 거뒀으며 올해 100억 원 이상의 배당을 기대하는 등 6년 안에 투자금의 조기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5천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 실적을 달성했던 창원시가 올해 2조 원 유치를 위한 전략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보고회에는 허성무 창원시장을 포함해 한철수 창원상위 회장 등 유관 기관장과 투자 유치 자문당 등이 참석했으며 수도권을 웃도는 높은 입지 분양가와 부족한 가용터가 큰 진입 장벽으로 나온 만큼 인센티브 발굴 방안과 우수 인력을 활용한 기업 유치 같은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올해 경남과 부산, 울산 등 동남권 수출이 글로벌 수입 수요 확대에 따라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B&K 금융경영연구소 동남권 연구센터에 따르면 조선업은 전 세계 선박 발주가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난 3,850cct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으며 자동차와 기계 산업도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